네, 이번 시간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은 2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보시면 자본 분류가 있습니다. 자본은 몇 가지로 분류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이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 5가지를 합쳐서 자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본과 자본금은 다릅니다. 분명히 자본금은 그냥 자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본금은 자본의 하나일 뿐이지 자본과 자본금은 같은 게 아닙니다. 자본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처음에 이 5가지 용어도 좀 낯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또 잘 이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시면 왼쪽에 여기 자본금부터 자본잉여금 해서 밑으로 쭉 나오죠. 요 5가지가 자본입니다. 자산은 여기까지였죠. 이렇게 6개 그리고 중간에 2개 부채. 그래서 자본은 5가지. 이 화면을 이용하셔서도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용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 화면을 잘 컨닝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 분류인데 자본금은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본금은 오직 보통주하고 우선주 자본금밖에 없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주는 일반 주식이고요. 우선주는 배당을 우선적으로 보통주 가진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을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식을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 자본잉여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런 개정 과목들이 자본잉여금이고, 자본조정은 이런 것들 뭐 기타 포괄손익은 누계금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요 적립금으로 끝나는 말들은 다 이익잉여금입니다. 적립이라는 건 쌓아둬야 되죠. 우리도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도 적립하려면 돈을 벌어야 적립할 수 있죠. 내가 직장 다녀서 월급을 받아야 그거 가지고 뭐 적금을 푼다든가 이렇게 적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사업에서 번 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쌓아둘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립. 그런데 여기 앞에 이익준비금도 하나 있는데 이익준비금도 이름은 적립금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적립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적립금 이익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준비금을 왜 법정 적립금이라고 하면 법에서 강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익준비금입니다. 나머지 적립금들은 그냥 임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적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앞에 용어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적립금은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립금이라는 말이 끝에 그 말이 중요한 거지 앞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적립금은 다 이익잉여금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이게 분류하는 것도 처음에 힘들 겁니다. 이런 개정 과목 용어도 낯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무슨 화면을 이용하라고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을 이용하시는 게 그럼 이 구체적인 개정 과목들이 어느 분류 속에 들어가는지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 화면을 이용하시라는 거고, 그 다음 2번째 자본금. 자본금은요 발행 주식수,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 주식 수에다 곱하기 뭐라고요? 액면가입니다. 요건 중요합니다. 항상 자본금은 오직 뭐로 한다? 액면가로 합니다. 이걸 오답으로 낼 땐 이렇게 냅니다. 발행가액이라고.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입니다. 액면가액은요 이게 주식이면 사채할 때도 액면가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 써 있는 금액, 인쇄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액면가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본에서 제일 중요한 쪽이 뭐냐면 요 주식 발행한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 발행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주식 발행, 증자하는 방법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증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유상 증자, 2번째는 무상 증자입니다. 유상, 무상이란 말만 다르죠. 유상은 대가가 있는 것, 무상은 대가가 없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주겠죠? 그럼 주주들한테 그 대가로 뭘 받아야 됩니다. 돈. 그걸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고요. 대가가 있죠? 근데 돈을 받지 않는다. 주주들한테 그냥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만 줍니다. 그걸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같은 얘기입니다. 주식 배당도 주주들한테 주식을 배당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럼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나 주식 배당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 이 말들 사채 발행할 때도 나왔던 얘기들이죠. 만약에 액면 가액이 발행가액보다 크면 할인 발행됩니다. 액면가가 아까 여기 써있는 숫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만원, 만원이라고 써있는 주식을 이걸 주주한테 주고요. 주주한테 돈을 받을 거잖아요. 유상이니까. 그때 9,000원 받았다. 그러면 이게 발행가입니다. 받는 돈 적게 받았죠.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액면가액이 만원이 발행가액 9,000원보다 크면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똑같으면 액면 발행이 되고 거꾸로 발행가액이 더 크면 할증 발행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그 다음 그래서 무상증자도 주식을 발행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면 무조건 자본금은 증가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할인 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이요. 할인 발행을 해도 자본은 증가됩니다. 액면 발행을 해도 증가되고 할증 발행을 해도 증가됩니다. 유상증자기 때문에 셋 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할증 발행을 하면 자본이 증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왠지 어감상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은 반대 개념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하면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자본이 늘어나니까 할인 발행을 하면 자본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왠지. 그래서 시험에 저 할인 발행 가지고 많이 오답을 만듭니다. 할인 발행을 하면 자본은 감소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할인 발행이건 액면 발행이건 할증 발행이건 다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자본은 다 증가됩니다. 조심하시고, 그러면 요 무상증자일 때가 자본이 동일합니다. 자본이 변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은 무조건 늘어나고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놓은 말은 이제 회계처리, 이 배당에 관한 회계처리 주로 써놨는데요. 자, 제가 이때 이렇게 써둔 이유는 비용은 차변 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아지면 자꾸 뭐가 생기나요?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손실도 차변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반대, 수익, 매출이죠. 매출을 하면 수익, 수익은 대변에 쓰죠. 수익이 많으면 당연히 이익은 늘어나죠. 그래서 손실은 차변, 이익은 대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사업을 했는데 손실이 나요. 이 손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면 그게 누적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 이름, 그걸 뭐라고 하냐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니까 뭐겠습니까? 이익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익이 자꾸 쌓이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차변, 반대인 2월 이익잉여금은 대변입니다. 2월 결손금이 뭐라고요? 손실이 누적된 겁니다. 2월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누적된 거고. 자, 그 밑에 회계 처리하시는 거. 자, 채권. 채권은 왜 발행한다고요? 돈을 빌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주는 쪽에선 뭐라고 합니까? 돈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대변이 현금 같은 게 나옵니다. 차변은 뭐래요? 이자 비용, 이자를 주니까. 이건 분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용어들도 낯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 받는 쪽은요. 돈을 받으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때 쓰는 이름이 뭡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주식에 대해선 주식은요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럼 주주들한테 뭘 줘야 되냐면
배당을 줘야 됩니다. 배당. 그런데 배당을 줄 때요. 자, 배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 돈으로 배당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계 처리, 얘가 아마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나와서 이쪽 회계 처리를 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자, 제가 그래서 위에 이거 써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이건 주식 배당은 일단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배당입니다. 투자한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하려면 이걸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회사가 번 돈 가지고 주는 겁니다. 손해가 났는데, 결손금이 났는데 배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상법 위반이고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잉여금, 이걸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잉여금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대변 쪽에 누적돼 있죠. 이익을 벌어서 쌓은 거. 그래서 배당을 하면 저 2월 잉여금이라는 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차변 쪽 와서 2월금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배당은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얼마 배당하기로 결정하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주지 않습니다. 결정만 하고 실제로 돈은 나중에 줍니다. 그래서 대변 쪽에 뭐라고 해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약속된 날이 다가오면 돈을 줘야겠죠. 그러면 돈이 나갑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뭐가 사라지면 됩니까? 미지급 배당금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할 때 잠시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 밑에다 써뒀는데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요. 미지급 배당금은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남는 건 이렇게만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현금 배당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래서 차변의 2월 잉여금, 대변의 현금, 이런 계정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2월 잉여금은 성격이 뭐 중에 하나냐면 자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썼습니까? 지금 차변이죠. 그러니까 자본이 뭐 되는 겁니까? 감소됩니다. 자본은 대변에 있던 거니까. 차변에 썼다는 건 자본이 감소되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죠.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대변에 있으니까 감소됩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면 자본도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요. 역시 배당은 번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2월 잉여금이 차변에서 감소되고 바로 주진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요 이름을 씁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약속된 날이 다가오면 주식을 줘야겠죠. 주식 배당이니까.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사라지고 이렇게 반대 가서 사라지죠. 그리고 대변에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자본금. 왜 대변에 자본금이 나오냐면요. 회사가 주식을 배당하겠다고 하는데 저 주식을 회사가 어디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요. 회사가 주식을 추가적으로 찍어내야 됩니다. 발행해서 줘야 됩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쓰는 이름이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은 자본금.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계정 과목만 남게 됩니다. 다시 써놨죠, 밑에다. 역시 분석해보면요. 차변의 2월 잉여금이니까 자본이 감소됩니다.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했죠. 자본금도 자본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한쪽에선 자본이 줄고 한쪽에선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 자본은 변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거 가지고 낸 이유는요.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본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오답입니다.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감소된다. 오답입니다.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변화가 없습니다. 현금 배당을 해야 자본이 감소됩니다. 그거 구별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잠깐 보시면 받는 쪽 입장입니다. 자, 현금 배당을 주겠다고 했죠. 그럼 얘는 현금 배당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주진 않으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못 받죠. 우리는 미수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현금 배당을 받을 때 쓰는 이름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언젠가는 얘가 주니까 받겠죠. 그럼 미수금이 사라지고 현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현금 배당 받은 거니까. 그 다음 주식 배당은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냐면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받는 사람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잠깐 보시면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이렇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요. 현금 배당을 받으면 현금 배당을 받으면 뭐 이렇게 돈 1,000원 같은 게 나한테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돈을 받았죠? 현금 배당 받으면.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죠. 그럼 나는 저 돈을 어디다 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겁니다. 배당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배당을 어떻게 받고 싶겠습니까? 주주들 입장이라면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왜? 그래야 나한테 수중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식 배당을 받으면요. 내가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주. 이렇게 한 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가지고 돼 또다시 주식을 또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나 더 받습니다. 그럼 나는 몇 주가 됩니까? 이제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또 하나 받았으니까 2주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2주가 됩니다. 이렇게 2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써있죠. 액면가가. 그럼 나는 20,000원이 돼서 기분이 좋냐? 아니요.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면 지금 10,000원짜리 이렇게 써있지만 내가 처음에 한 주 가지고 있을 땐 이게 10,000원짜리라고 써있으면 이게 실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0원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써있기로는 10,000원 써있지만 이 주식의 가치는 10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던 건데 내가 2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한 주의 실질적인 가치는 50,000원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얼마 있는 겁니까? 100,000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생각하시면요. 예전에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있던 게 5,000원짜리 2장이 돼버린 겁니다. 장수로는 늘어났지만 우리 10,000원짜리 하나가 5,000원짜리 2장이 됐다고 기분 좋아하진 않죠. 왜? 돈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얘도 나옵니다. 뭐라고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을 받으면 여러분 얘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요. 주식 배당을 뭐 하는 쪽입니까? 지급하는 쪽입니다. 그때는 회계 처리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에 대해서 아실 거는요. 요거 이제 이익 준비금. 이건 앞에서도 나왔죠. 이익 준비금은 뭐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현금 배당과 관련이 있는 거죠. 현금 배당의 최소 얼마요? 10분의 1을 적립하는 겁니다. 자본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근데 뭐 제가 그 말은 뒤에 안 써놨는데 왜냐면 시험은 거의 요거 가지고 내기 때문에 키워드 되는 단어만 써둔 겁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무슨 배당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주식 배당하고는 상관없다. 현금 배당의 최소 10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 두셔야 됩니다. 이익준비금을 만들어둔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면 회사가 돈을 벌었잖아요. 이익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주주들이요. 우리가 투자한 돈 가지고 니네 벌었으니까 우리한테 나눠다오. 그게 배당이죠. 이걸 다 해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회사도 이걸 다 해주지 말고요. 이 금액의 최소 몇 분의 1이요? 10분의 1. 그러면 얼마입니까? 최소한 10만 원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주주한테 주라는 겁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90만 원까지만 주주들한테 주라는 소리입니다. 10만 원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내일을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죠? 돈 벌었다고 그거 다 씁니까? 물론 다 쓰셔도 되지만 다 쓰면 나중에 노후가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우린 일부는 쓰고 일부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저축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일부는 남겨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게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요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얘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주식 자본 중에 감자차익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이 자본 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요. 3번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그냥 찍지 마시고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 우리 시험 볼 땐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 화면 가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서 F2 여러 번 해봤죠, 이 방법. 자, 1번 나온 계정 과목이 뭐였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면 찾아집니다. 코드 번호가 341번. 341번 옆에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자본 잉여금이죠.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 감자 차익. 코드 번호 342번. 이 속에 있네요. 역시 자본 잉여금. 그러니까 1, 2번은 똑같죠? 3번 이익 준비금. 351번 왼쪽에서 쳐다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익 잉여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달라졌죠? 그래서 이익 준비금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답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이용해서. 그래서 2번 문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으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입니다. 왜냐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영업의 비용이라고 그랬죠. 볼까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코드 번호가요. 390번. 390번이 어디 있냐 보면 이 속에 있죠. 자본 조정에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있다고 나와 있죠. 영업의 비용이라고. 요 번호 속에 있대요. 영업의 비용. 여기 아니죠? 영업의 비용. 이 속에 있지.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성격이 다른 거. 역시 3번 문제도 지금처럼 답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주식 RM 발행 차금은 찾으면요.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주식 역시 자본 조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여러분 매도 가는 증권 평가는 뭐였습니까? 여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 이익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익 준비금, 이익 잉여금이죠. 그 다음 임의 적립금 끝에 뭐로 끝났습니까? 적립금으로 끝났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찾다 보면 자 여기다 임의 적립금 355번 여기 있죠. 이익 잉여금 알 수 있죠. 이익 준비금은 아까 찾아봤으니까 3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번도 찾으면 이익 잉여금 중에 하나일 거고 5번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면요. 해당하는 것 2번입니다. 1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요. 찾으면 이 속에 있습니다. 자본 조정 속에 있습니다. 감자 차익이 자본 잉여금이고요. 2번이 3번 감자 차손 자본 조정에 있는 번호입니다. 매도 가는 주권 평가이익은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번호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6번 성격이 다른 것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해외 사업 환산 손실 여기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 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7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잉여금 매도 가는 주권 처분이익은요 여기입니다.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여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런 시험 문제 나올 때 혹시 3개는 찾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는 찾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찾았을 때 코드 번호 찾았을 때 3개는 알겠는데 하나는 얘가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정도는 안 나와도 답이 나옵니다. 왜? 얘네들이 다 자본잉여금 속에 들어가면 얘를 못 찾았어도 얘가 답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본잉여금이고 얘가 뭐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본 조정이고 코드 번호 찾았을 때 얘는 모르겠고 그럼 누가 답입니까? 몰라도 얘가 엉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겠죠. 그러니까 하나 정도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코드 번호 안 찾아도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8번 현금 배당이 결의된 당일의 거래 요소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위에 회계 처리 보셨죠? 아까 현금 배당 결의됐다. 여러분 결의했다는 건 언제 결의합니까? 주주
주주총회에서 했을 때 얘기인 거죠.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자, 위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요. 회계 처리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배당은 뭐 가지고 한다고요? 번 돈 가지고. 번 돈을 뭐라고 했습니까? 2월 이익 잉여금. 얘를 제가 어느 쪽에 썼나요? 대변. 왜? 번 거는 대변 쪽에 누적되니까 이익이니까. 이걸 나눠주는 게 배당이다. 그래서 얘가 이걸 나눠주니까 얘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 쪽에 와서 2월 이익 잉여금. 그 다음에 주주총회 한 날 바로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미지급 배당금. 이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얘는 성격이 뭐라고요? 자본. 그래서 자본을 어느 쪽에 썼습니까? 차본. 차변에. 그럼 자본이 줄어든다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은요. 부채. 줘야 될 돈인데 안 줬기 때문에 대변에 있죠. 그럼 부채는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9번.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자본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며요. 우선주, 보통주. 맞죠? 여러분 예전에 시험에 자본금은 우선주, 보통주, 기타 자본금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오답입니다. 자본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이 뒤에가 갖고 장난치겠죠. 뭐라고요? 발행가가 아니라 자본금은요. 오직 뭐로 한다? 자본금은 오직 액면가로만 말하십니다. 액면가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오답입니다. 발행가가 아니라는 거. 다음 10번.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 여러분 얘는 뭐에 대한 겁니까? 자본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하시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 그럼 현금은 뭡니까? 자본이죠. 그럼 여기 자산이죠. 50만 원은 자산. 단기 대여금은요. 자산 25만 원. 이익 준비금은 자본이죠. 2만 원. 찾아보시면 선수금 부채 20만 원. 감가상각누계액은 얘 조심하셔야죠. 자산이죠. 5만 원. 그런데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인데 자산에서 뭐 해주는 항목입니까? 차감 빼주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은 빼셔야 됩니다. 자산에서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얘 같은 게 누구 있나요? 자산에서 빼줘야 되는 게 얘 말고 얘도 있죠. 대손 충당금도.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에서 빼준다. 차감 항목이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자산 25만 원. 미지급금 부채 6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줘야 될 돈이죠. 부채 9만 원. 임대 보증금. 임대란 표현은 누가 쓰는 겁니까? 주인이. 그럼 저건 주인 돈이 아니죠. 세입자 돈이잖아요. 나가면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부채 10만 원. 다 썼네요. 자, 이제 덧셈 하시면 되겠죠. 자, 자산 다 더해 보실까요? 얼마인가요? 다 더하시면 95만 원 나오시죠. 5만 원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채는요. 45만 원이네요. 맞죠?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자본은 5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자본은 50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준비금은 자본이라서 여기다 하나 썼잖아요. 지금 자본 2만 원인데요. 이게 하나만 써준 거니까 자본이 여기 지금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지에 안 써놓은 거죠.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0만 원이고 그 중에 하나가 2만 원짜리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썼다고 자본이 딸랑 2만 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성격을 분류하는 거죠. 분류하실 때 조심할 건 얘죠. 요게 함정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 충당금은 자산에서 뭐 한다? 빼줘야 된다. 이걸 더해버리시면 답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네, 이번 시간 여기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자본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